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안입니다. 오랜만에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슬라 모델 S와 X 리프레시 모델이 공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모델 S와 X 리프레시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왔습니다. 공개된 내용들과 해외 주요 뉴스들에 소개된 내용들을 토대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27일, 그러니까 정확히 오늘이죠. 프레시 소식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을 토대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관의 변화입니다. 사실 지난 모델3 리프레시 출시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관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변경 모델, 이른바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게 되면 보통 알맹이는 그대로고 껍데기만 화려하게 바꿔서 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하지만 테슬라는 철저하게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 문화 때문인지 껍데기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사용자 중심에서의 어떤 UX나 UI, 이런 관점에서 모델 변경이 되는 것이 특징이죠. 하드웨어적인 변화도 눈에 띄긴 하지만 글쎄요, 외모보다는 철저하게 내면의 변화에 집중한 게 느껴지고요. 어디까지나 소프트웨어적인 변화와 향후의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한 하드웨어적인 변화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도 바뀐 부분 하나씩 뜯어는 봐야겠죠. 자, 가장 먼저 외관 전면부 범퍼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비해 좀 더 스포티해진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올드해 보였던 하단부 디자인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살짝 가다듬은 느낌이 듭니다. 리어 범퍼의 디자인도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하단 디퓨저 부분이 바뀐 것이 눈에 띄는데요. 스포츠카처럼 라인을 살짝 둬서 기존에 밋밋해 보이던 디자인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모델3 리프레시 모델처럼 무광 검정으로 일명 크롬 딜리트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롬 딜리트가 전체적인 대세인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크롬 디자인도 굉장히 이쁜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본 모델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휠 디자인이 개인적으로는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추가 요금을 좀 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을 선택할 것 같아요. 모델 3 리프레시처럼 모델 S 리프레시에서도 익스테리어보다는 인테리어의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운전석에 앉으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부분이 바로 이 스티어링 휠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테슬라에서는 이걸 이제 요크 스티어링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보통 항공기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모양의 스티어링을 요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보면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명칭도 그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 명칭에서 따왔잖아요. 글쎄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이제 기술이나 명칭들을 따와서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글쎄요, 예전에 모터쇼 같은 데 가면 미래형 컨셉카 이런 데나 달려있던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양산 차량에 이런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돼서 출시가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아마 테슬라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파격적이긴 한데요, 글쎄요, 실사용할 때는 살짝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출시 이후에 실제 리뷰들을 좀 확인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기존 테슬라 모델 S에 달려있던 칼럼식 미션 레버도 사라졌습니다. 버튼식으로 바뀌어서 이 스티어링 휠 안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 놀라운 건 그 방향지시등 레버라고 하죠. 일명 깜빡이 레버라고 하는 그 레버까지도 버튼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 또한 생소한 변화라서 실사용에서 어떤 느낌으로 다가올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존에 세로로 되어 있던 메인 디스플레이가 모델3처럼 가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추가로 리어 모니터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모델3와 다르게 운전석 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트리플 스크린을 제공합니다.
2열에도 이렇게 스크린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게임 화면이 스크린샷으로 나와 있거든요. 게임 기능이 크게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게임 기능 같은 게 제공이 된다고 하면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할 때 정말 유용하긴 할 것 같습니다. 향후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처럼 무선 컨트롤러를 통해서 호환 가능한 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테슬라가 미래에는 이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유료 게임을 통한 수익 모델을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워낙 머스크 형님께서 빅피처의 달인이라서 그런지 이런 조그만 변화에도 뭔가 큰 그림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합니다.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이 또한 나쁜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계기판이 12.3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17인치, 리어 스크린이 약 8인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 공조기도 모델 3처럼 벤트리스 디자인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고급 세단이나 고급 SUV에나 적용되던 트리플 존 공조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통풍 시트도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오디오 기능도 크게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22개의 고출력 스피커 시스템이 장착된다고 합니다. 특히 고가의 헤드폰이나 요즘 이제 그 에어팟 같은데 적용이 되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차량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간 오디오 시스템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대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크게 강화가 된 느낌인데요. 이 정도면 그냥 차에서 먹고 놀고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인테리어 라인의 변화가 있는데요. 세로로 이렇게 뻗어있던 디자인들이 가로 배치로 이제 달라진 점들, 그리고 그 센터 콘솔 쪽에 그 디자인이 그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더 심플하게 변경된 점 등도 눈에 띕니다. 이전 세대가 좀 올드한 느낌이었다면, 역시 세련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좋은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 외에도 리어 암레스트 디자인 역시도 기존에 비해서 좀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 글라스 루프 가운데를 지나가던 바가 사라져서 일종의 최근 출시된 모델 Y처럼 그 천정의 개방감이 훨씬 높아진 레이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닌가 싶어요. 다음으로 성능적인 변화들도 눈에 띄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트림의 명칭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트림이 플레이드 모델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플레이드 모델 역시도 기본 모델과 플레이드 플러스라고 하는 상위 트림으로 세분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플러스 모델은 당장 출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 배터리 데이 때 공개되었던 새로운 배터리 셀이 탑재가 돼서 올 하반기쯤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모델 S의 플레이드 플러스 모델은 1회 완충 시 84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로백은 자그마치 2초 언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거 풀악셀 하면 못 꺾이는 거 아닌가? 소리 하지 마, 임마. 기존 롱레인지 모델의 주행거리도 엄청 개선이 되었습니다. 미국 EPA 기준으로 412마일,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660km 정도가 되는데요. 아마도 국내 정식 인증을 받게 되면 기존 모델들처럼 약 한 10% 정도는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600km 정도는 되는 셈이거든요. 기존 모델 S 100D인가요? 하는 게 제 기억으로는 약 국내 기준 420km 정도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거의 200km 정도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니까 이 정도면 충전 스트레스는 상당히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요 내용들 위주로만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추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난 테슬라 소식이 나오면 제가 빠르게 정리해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